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민선 7기 전반기 내내 반복하던 제주도와 의회가 첫 상설 정책 협의회를 열어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제주형 뉴딜 TF 구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고 회의는 40여 분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도와 의회의 첫 상설 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협치를 표방하며 전국 최초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지 2년 6개월. 안건협의부터 대립각을 세우며 전반기 내내 열리지 못하던 정책협의회는 후반기 의장단이 출범하며 성사됐습니다. 최근 각종 현안에서 도민을 대변하는 이해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민들의 염려가 매우 큽니다. 의회와 도정의 원만한 의견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도민들께 지금까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제주도와 의회는 속전속결로 5가지 의제에 공동 합의했습니다. 정부의 뉴딜 종합계획에 맞춰 이달 안에 제주형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또 세입 감소를 반영한 예산 편성에 적극 협력하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와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협치의 노력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면서 또 4.3의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는 새로운 첫걸음이 되면서 앞으로 도와 의회는 대립과 반목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 발 더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주도와 의회가 2년 만에 협치를 강조하며 손을 맞잡은 가운데 이번 공동 합의문이 실질적인 현안 해결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최근 3차례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 면적이 3,000헥타르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농작물 피해는 태풍 마비가 540헥타르, 마이삭 1,800헥타르, 하이선이 470헥타르 등 2,800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피해가 집중된 월동 채소 농가들이 대체 파종 작목으로 월동무에 몰릴 경우 과잉 생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휴경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성을 강도 살해한 20대가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생계형 범죄를 주장했던 피의자는 인터넷 방송 여성 진행자들에게 이 사이버머니를 선물하다 수천만 원의 빚을 지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인근 녹록길, 양산을 쓰고 걸어가는 여성 뒤로 한 남성이 바짝 쫓아갑니다. 놀란 여성이 양산을 휘두르며 저항하다 밭으로 넘어지자 남성이 따라 들어갑니다. 여성은 이튿날 흉기에 수차례 찔린 채 발견됐고 피의자 29살 강모 씨는 사건 발생 28시간 만에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열흘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강 씨는 강도 살해 외에도 시신은닉 미수와 절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유족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뭔가요? 감사합니다. 당초 강 씨는 금품을 뺏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이 경찰 조사에서 이를 뒤집는 정황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매일 인터넷 방송물에 접속했고 여성 진행자인 BJ들에게 선물한 사이버 머니만 하루 1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 올 초에는 모 BJ와 실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J 선물과 차량 대출 등으로 강 씨가 진 빚은 5천여만 원. 월세를 내지 못해 집을 나온 강 씨는 자신의 탑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여성을 살해한 뒤에는 편의점과 마트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식음료를 구매했습니다. 또 범행 5시간 뒤에는 현장을 다시 찾아 시신을 숨기려 했던 사실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피해자가 다액의 대출이 있는 가운데서도 무분별하게 인터넷 방송에 흥을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곤란해져서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교통비를 아끼려 걸어 출퇴근하던 딸에게 흉기로 끔찍한 짓을 저지른 계획적인 범죄라며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피의자 신상 공개와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에는 12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데 죽을 때까지는 제가 쫓아가면서 법으로 뭐든 계속 싸울 거예요. 경찰은 검찰과 강 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위해 온라인으로도 공영 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공영 유료 주차장의 차고지 증명용 주차면 임대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오늘 1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차고지 임대와 결제까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종전까지는 신고 대상자가 직접 거주지 주변에 임대 가능한 차고지를 찾아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중산간 훼손 논란이 일었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 승인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제주도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인허가 조건인 착공전 국내 금융기관의 769억 원 예치가 이행되지 못해 행정 절차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는 제주시 한림읍 금왕리 86만 제곱미터에 7천억 원을 들여 숙박과 휴양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난 7일로 자기 자본과 차입금 예치 기일이 만료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에서도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여전히 느슨한 곳이 많았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가들이 줄지어 있는 누에모르 거리. 길을 걷는 사람 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날이 더워선지 턱에 걸친 채 다니거나 코 아래로 내린 채 다니는 사람도 부지기수. 이처럼 도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와 광장, 해수욕장 등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되는 장소에 포함됐습니다. 의무인지는 몰랐고요. 그 착용을 권장하는 내용까지는 들었는데요. 근데 잠깐 봤습니다. 방금 식사하고 가지고 다시 써요 일단. 카페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손님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음료를 주문합니다. 하지만 테이블에 앉아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기 일쑤. 카페 안에서도 음료를 마시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지만 지키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료 안 마실 때 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죠. 제주도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대중교통과 PC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업종 13개에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를 확대했습니다. 공공청사와 종교시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공연장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특히 중앙지하 상가와 누에모르 거리, 성산 일출봉 등 다중 밀집 장소 23곳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대상 시설이 돼가지고는 공무원들이 계속 출장이나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과 함께 점검을 확대하고 다음 달 13일부터는 과태료 10만 원도 부과합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 나 스스로 마스크를 쓰는 작은 실천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미국에서 입국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49번째 확진자의 역학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49번째 확진자는 8일 오후 항공편으로 가족 1명과 제주에 도착해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 어제 오후 확진 판정이 나와 제주대병원 음압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동행 가족 1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항공기내 접촉 승객 4명은 자가격리됐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 접촉해 오늘 새벽 추가 확진된 50번째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달 15일 서울에서 고향집을 찾은 딸과 접촉해 감염된 어머니 28번째 확진자가 오늘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서관과 박물관 등 공공시설 폐쇄가 추석 연휴까지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일일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 오는 14일 예정된 공공시설 개방을 추석 연휴를 포함한 다음 달 5일까지 한 달가량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음력 8월 초하루인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벌초철에도 지역사이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지난 5일에서 6일 제주 방문 관광객 수가 3만 3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인 4만 6천여 명보다 28% 감소했습니다. 또 2주 전인 6만 9천여 명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제59회 탐나문화제 찾아가는 문화제 행사가 내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아파트 단지 야외 공간 무대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열립니다. 제주도와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주민 사전 신청을 받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예술단체들이 찾아가는 공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59회 탐나문화제 공식 행사는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드라이브인 영화관과 콘서트 등 비대면 축제로 마련되고 민속예술축제는 취소됐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 씨가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네 번째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김경배 씨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법정보호종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 제보안 요구를 해서라도 사계절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